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진 스토어에서 판매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슬포에 지금 방어회 축제를 한다고요? 아, 맛있겠네. 네. 자, 방어회 광고 잘 보셨죠? 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참 철이래요. 제철이래요. 예.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요즘 한참 핫한 이슈죠. 김용민 의원이 직접 제기를 했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탄핵하는 게 좋을까요?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어느 쪽인지 저는 좀 아직까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선명하기로 치자면 탄핵이 가장 선명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고비가 적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회하는 경로로 임기 단축 개헌 이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솔직히 이거는 탄핵이 직접적으로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우회하는 경로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있다면 탄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겠다는 것이 이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요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들리는 말 가지고 야 나는 탄핵 쪽이 더 마음에 들어. 아니 나는 개헌 쪽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짚어볼게요 하나씩. 예.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요, 저쪽 애들, 속칭, 자칭, 보수 쪽 애들도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문화일보 보도 내용이에요. 문화일보에서도 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꽤 비중 있게 보도를 합니다. 연합뉴스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연합뉴스가 지금 솔직히 대놓고 말해서 윤석열 편이잖아요. 윤석열 편인데 편 아닌 것처럼 하려고 지금 요렇게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 꼼수로 지금 얘들이 박수 쳐주고 있는 게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당 애들도 꽤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임기 단축 개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쪽 애들이 관심을 가진다니까 우리는 갑자기 확 싫어진다. 그죠? 쟤네들이 뭔가 꼼수를 부리면 어떡해? 그죠? 신경이 좀 쓰이죠? 심지어 개혁신당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한다면서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허은하 대표가 직접 오늘 나와가지고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한다.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192석은 확보가 된 거예요. 그죠? 8석만 확보하면 되네. 매번 8석이 문제다. 그죠? 예, 바로 그 시점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4표 정도는 이미 넘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추가 4표만 어떻게 또 확보되면 될 것 같다. 그죠? 예. 자, 그들은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를 할까요?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자, 임기 단축 개헌이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것까? 그리고 탄핵은 정말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방안일까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지금 탄핵만 생각하던 우리한테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하나 등장했다는 것이고, 이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저쪽 애들, 특히 윤석열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나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유인해낼 수 있는 미끼는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찜찜해. 그죠?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석 쪽, 개혁신당 쪽에서 냉큼 이 임기단축 개헌을 받아들인 걸로 봤을 때 국힘당 쪽에 있는 특히 안철수 주변에 몇몇 개 몽골몽골 모여있는 애들이라든지 또는 오세훈 주변에 몽골몽골 모여있는 애들, 얘네들은 찬성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일단 우리는 8석만 갖고 오면은 이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지금 국힘당 쪽 애들한테는요, 윤석열이 싫기는 싫은데, 윤석열 빨리 지금 내려와야 될 것 같아. 쟤 갖고 있다가 큰일 나겠어. 한동훈, 쟤도 마찬가지야. 큰일 나. 라는 생각이 얘네들도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끌어내렸다가 탄핵이라는 이런 이 절차에 말려들게 되면은 지들은 정권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이번에 정권 잃으면은 다시는 이 보수 정당, 저쪽 당 애들은 정권을 못 잡을 것이다.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트라우마지. 게다가 얘네들이 그 조국 대표라든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 특히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죠?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도, 그리고 윤석열을 앞세워가지고 그 쌩 난리를 치고도 겨우 0.7% 이겼단 말이야. 그 쌩 난리를 쳤는데도.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또 탄핵까지 말려들면 이제는 진짜 보수 괴멸이 될 것이다 라고 얘네들은 늘 걱정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탄핵이 절대 안 올 거래. 8명이 아니라 1명도 안 올 거라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쪽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네들을 도닥거리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려면은 이른바 연착륙을 제안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방안. 그게 바로 임기단축 개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힘당 쪽이라든지 국힘당의 안철수 쪽이라든지 그 한동훈 쪽의 일부라든지 이런 애들도 다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국힘당 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탄핵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을 조용히 끌어내린 다음에 선수 교체에 성공하면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선수 교체에 성공하면은 지들이 재집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 탄핵 대신에 다른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탁 미끼로 던져준 게 이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 과연 임기단축 개헌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탄핵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걸까요?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탄핵부터 한번 볼게요. 탄핵은요, 기본적으로 탄핵 발의를 해야 합니다. 탄핵 발의는 국회에서 하죠. 정확하게는 탄핵 소추 발의입니다. 탄핵 소추 발의를 하는데 이것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민주당만으로도 이 탄핵 발의는 가능한 거죠. 자, 탄핵 발의를 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탄핵 소추 의결 단계에 가게 되는데, 탄핵 소추 의결은 제적의원, 제적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잘 아시죠? 자, 그리고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탄핵이 됩니다. 절차가 이렇게 3단계예요. 우리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거는 탄핵 소추 의결부터 걸리기 시작하죠. 8표가 모자랍니다. 자, 8표를 어떻게 꼬시든 어쨌든 해서 데리고 온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헌법재판소죠.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을 봤을 때 탄핵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비고비 참 우리가 넘어야 될 단계가 많은 거죠. 기간도 조금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발의, 탄핵 심리를 하는 것은 180일입니다.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하는 거죠. 근데 보통 통상 3개월 정도면 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요. 박근혜도 그렇고 3개월 만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탄핵 발의하고 탄핵 소추 의결? 자, 이거는 지난번 박근혜 때를 봤을 때 한 2달 반 정도가 걸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참 좀 꺼시기 해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거, 군데 이 지뢰밭이 좀 있네, 라고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이 절차가 3단계 절차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당장 여기서부터 한번 걸리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걸려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요. 지난번 박근혜 때처럼 헌재에서 왕창 탄핵에 동의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헌재 이 구성을 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대부분 다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보 대법관이라는, 진보 재판관이라는 사람도 그냥 그 안에서 비교적 진보적이다 뿐이지, 객관적인 그 가치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사실상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꼴통 보수냐, 고만고만한 보수냐, 조금 유연한 보수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에요. 근데 보수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탄핵 이후에 탄핵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에 또 탄핵을 해가지고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는 보수는 집권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헌재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헌재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에 동의할 것이다? 아니, 보기 좀 어려워요. 윤석열이 저렇게 개판인데 저거를 탄핵 안 시킨다고? 예, 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헌재 이 심리 과정에 엄청난 그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수구 적폐 쪽 애들은 떼거지로 몰려 나와서 광화문 광장 이런 데서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 흔들면서 또 탄핵 반대 집회할 거예요. 우리는 또 가만히 보고 있나? 아니지. 우리들은 몰려 나가가지고 싸울 거지. 그러다가 보면은 글쎄 충돌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충돌 상황을 핑계 삼아가지고 적폐들이 무슨 난리를 칠지 몰라요. 지금 같아서는 계엄령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해본 절차이고 나름 깔끔한 절차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개헌 절차는 어찌 되는데? 개헌 절차는 이런 단계로 갑니다. 개헌 발의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국민투표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은 개헌 발의를 해요. 똑같죠? 재적의원 3분의 2가 되면은 헌법 개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들어가요. 국민투표는 유효투표의 과반만 동의하면은 헌법이 됩니다. 자, 재적의원의 과반, 재적의원의 3분의 2. 요까지는 똑같죠. 여기부터가 틀리죠. 헌법재판소로 가느냐, 국민투표로 가느냐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과반만 찬성하면 되니까 이거는 일단 외형상 좀 수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게 개헌을 하려면요, 일단 개헌 발의가 되죠.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수가 개헌안을 떡 내놓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20일간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20일간 공고 절차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는 60일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어요. 합쳐서 80일이죠. 최대 80일이야. 그런데 이거는 단축 가능해요. 20일간 공고한 다음에 60일 이내 표결만 하면 되니까 공고 끝나자마자 바로 표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즉시 확정이 됩니다. 시간상으로 훨씬 빠릅니다. 국민투표가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뭘 넘기는 것보다 국민들의 손으로 뭘 결정한다는 점에서 더 나을 수가 있죠.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점에서도 헌재가 정권을 날리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권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게 더 나아 보이죠. 왜냐? 제적 과반수가 발의를 해서 제적 3분의 2가 동의하면 통과되는데 이거는 탄핵이나 개헌이나 똑같잖아. 그런데 탄핵은 그 다음 단계로 헌법재판소의 통째로 넘겨야 되는데 개헌은 그냥 국민투표만 하면 돼. 8명을 확보하면 된다. 이거는 똑같은데 그 다음 단계. 예. 우리가 훨씬 그렇게 되면은 국민투표가 우리 입장에서는 글쎄 훨씬 조금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몇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게 명백하죠. 장점 한번 모아볼까요? 예. 이 개헌 투표는요, 확실한 장점이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게 장점이냐? 첫째, 탄핵 절차에 비해서 엄청 빠르게 결론이 날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결정이 되고,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예, 한 2달 이내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20일에 공고를 거친 다음에 60일 이내에 표결하게 되는데, 60일 이내에만 표결하면 되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60일 이내면은 곧바로 바로 투표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21일 만에 국회에서 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붙여지는데, 국민투표는 30일 이내에 해야 돼. 그럼 어찌 됩니까? 2달 정도, 넉넉 잡고 2달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우와. 쉽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뭔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훨씬 민주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결론이 됩니다. 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진짜 확실한 장점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표수를 따지면은 과반수 3분의 2 표수는 똑같은데 그 이후 절차가 훨씬 유리하고, 특히 헌재라는 애매모호한 기관, 대단히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국민의 손으로 막 끝난다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태는 뭐냐면요, 딴 거 고치지 말고 딱 하나만 고치자 이거야. 부칙을 개정해가지고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단축시켜버리자. 내년이면 내년, 올해면 올해 딱 잘라버리고 부칙 개헌이죠. 한마디로 부칙 개헌. 그러면서 곧바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칙만 개정한다. 이거는 또 사실 또 조금 애매한 것이기가 있어요. 본론 중에 하나를 고치고 따라서 거기
부차적으로 부칙을 고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헌법 전문을 고치자는 거야. 헌법 전문에 5.18을 넣자. 지금 국힘당 중에서도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걸 넣자. 그 다음에 뭐 가능하자면은 그 검찰 관련 개혁을 뭐 넣자든지. 하여튼 뭐 합의할 수 있는 거 본문 중에 하나를 합의해서 하나 고치고 거기에 부칙을 하나 같이 바꾸는 걸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자. 이건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셧다운 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부칙만 개헌하는 거, 이거는 조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본문 중에 뭐 하나를 개헌해야 되는데 본문 중에 뭘 할 것이냐? 요거 놓고 또 시간이 어마하게 이거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골 때예요, 이거. 이 부분에서 딱 걸려요. 김용민 의원은 부칙만 개헌한다 이렇게 하는데 부칙만 개헌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부칙만 개헌한다? 좀 그래요. 이 부분은 좀 그래요.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 뭐 간단한 거 하나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본문 개정을 놓고 또 말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 임기와 관련된 거 또는 중임 규정과 관련된 거는 당시 그 당의 대통령 그 개헌을 할 때 그 당시의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헌법 규정이 있어요. 헌법 제 128조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대통령의 임기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요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이 되니까 효력 없다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강력한 반론이 하나 등장합니다.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기 연장인 경우, 중임 변경인 경우만 그렇다 이거야. 임기 연장. 근데 임기 단축이잖아, 지금은. 그쵸? 임기 단축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한테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헌법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 이런 뭐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볼 때 이게 헌법 개정에 의한 윤석열 퇴진과 탄핵에 의한 윤석열 퇴진 두 가지 경우를 다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역시 다 전해 드렸어요. 수월해 보입니다만 헌법 개정에 의한 윤석열 조기 퇴진이 수월해 보입니다만 반드시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탄핵이 깔끔해 보이지만 이거는 헌법재판소라는 믿을 수 없는 기관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양쪽 최대 단점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탄핵이 깔끔해 보이지만 당장 현실성을 두고는 헌법 개정에 의한 조기 퇴진이 좀 현실성이 있게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